시간에는 바로 분산 시스템 논리적 시계에 대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시간 동기화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버클리랑 크리스티안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NTP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죠. 크리스티안이랑 버클리 알고리즘 좀 복잡해가지고 설명하긴 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앙 서버를 둔다와 안 둔다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크리스티안 알고리즘이랑 버클리 알고리즘 등으로도 시간을 나노초까지 단위를 정확하게 보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신경 안 쓰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시간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건 이걸 신경 써야 됩니다. 순서를 신경 써야 됩니다. 작업의 순서를, 저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을 동기하는 문제는 이제 순서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작업의 순서를 보장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시계를 보장하는 것보다 더욱 더 괜찮고 관리 포인트가 낮아지는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더 쉽고. 네, 나노초까지 하긴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램포트 시계와 레슬리 램포트 시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레슬리 램포트 시계가 램포트 시계거든요. 이거는 일리가 아니라 둘이 같은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램포트 시계는 이벤트 간의 관계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알고리즘이라 해야 되나? 네, 램포트 시계는 그렇습니다. 램포트 시계 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이 가능해야 되고요. 두 이벤트 램포트 시간값을 이제 CN이라고 할게요. CN을 비교해서 순서를 판단할 수 있어요. 시간값.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동일한 CN, 같은 시간 동일한 CN을 가지고 있다면 램포트 시계 순서 기준으로 판별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좀 시나리오로 살펴볼게요. 램포트 시계 이그젬플이 여기 있고, 램포트 시계 프로세스 1, 2, 3이 있다고 볼게요. 모든 시계의 램포트 시간값은 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P1, 2, 3의 시간을 C1, C2, C3로 할게요. 이건 다 0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특정한 램포트, 이제 C1, C2, C3는 P1, P2, P3의 시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한 램포트 시계에 n의 이벤트가 기록이 된다면 CN은 1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이벤트가 하나 기록이 되면은 1씩 올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시간값이 아니라 이제 카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운터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램포트 시계라면, 현재 C는 직전 C에 더하기 1값이 돼요. 이건 다 아래서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전 값, 그러니까 0이 아니라 다른 값이라면은, 다른 현재 램포트라면은 직전 C에 바로 플러스 1을 해요. P1에 들어있는 값과 그 다음 이벤트가 존재를 하면은 그 이벤트는 1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건 예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일단 이벤트 발행 그 시나리오 볼게요. P1에 A랑 B를 발행을 하고요. P2에는 C를 발행하고 P3에는 D를 발행을 할게요. A, B, C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최초 시점에 C1, C1, C2는 모두 0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는 1, 2, 3이랑 0, 1, 2로 볼게요. 모두 같기 때문에 가장 작은 램포트 시계인 P1의 A번 이벤트가 가장 최초로 발생을 하겠죠. 볼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P1에 A가 발행됐다는 게 딱 나올 거고, P1의 C1 값이 1이 증가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실행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네, B가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또 P1에서 실행된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C1의 값이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 C가 실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C1은 P2에서 실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P2의 값이 3이 됩니다. 이전의 값 더하기 1이라 했죠.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D는 독립적으로 일어난 이벤트예요. 그래서 따라서 다른 이벤트들과 연속성을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C1, C3는 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램포트 시계인 A가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아이고, 종이 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B 이벤트, 네, 종이. B 이벤트와 D 이벤트를 볼게요. C1은 1, C3는 0이므로 P1이 더 크기 때문에 D가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렇죠. 보세요. A가 실행이 됐고 C가 실행이
C, 그다음 BC가 연속으로 실행이 됐잖아요. BC가 그쵸? 그리고 나서 D가 더 작죠. 아직 값은. 그러니까 램포트 시계 기준으로는 그 다음 A 다음에 와야 될 값은 BC가 아니라 첫 번째 실행된 건 P1에서 A, 그 다음에 P3에서 첫 번째로 실행된 건 D이기 때문에 A, D, B, C 순으로 작업이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동작을 해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P1A, P3D, P1B, P2C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램포트 시계는 한마디로 독립적인 프로세스 카운터가 결과적으로는 이 램포트 시계는 각 작업마다 독립적인 프로세스가 카운터를 유지해요. 카운터를 유지하고 이벤트가 발생하면 서로 카운터를 늘려요. 조정해요. 그다음에 순서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같은 자원에 대해서 동시성 핸들링 해야 되는 것도 꼭 적용을 해야 되고요. 램포트 시계를 활용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수행해야 할 작업들을 메시지 램포트 시간을 같이 전달해요. 그래서 이 C 값들을 전달합니다. CN 값들을. 그리고 이 메시지의 각 지점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Q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메시지는 램포트 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정렬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네요. 데이터베이스 복제 알고리즘, 레플리케이션 알고리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병행 갱신 문제를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DB 레플리케이션 먼저 볼게요. DB 레플리케이션이 뭘까요? 말 그대로 복제본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DB에 복제본을 두는 거라서 메인이 죽으면은 페일오버를 통해서 레플리케이션을 다시 올려서 가용성을 늘리거나 부와 분산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제 알고리즘을 좀 설계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사항은 이제 자신과 다른 지점의 메시지로 통지를 해요. 레플리케이션에 마스터의 업데이트가 발생한 상황을 그럼 레플리케이션에게 전파를 해야겠죠. 업데이트 사항을 다른 지점에서 수신해서 일단 그 작업을 Q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 다른 지점에 대한 수신 확인 메시지를 전송해요. 그리고 단 해당 데이터 업데이트 작업의 Q의 가장 앞에 있을 경우에만 회신합니다. 해당 업데이트 작업이 퀘의 가장 앞에 있을 때만 회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일에 대해서 수신 확인 메시지를 받으면 해당 작업이 다른 지점에 확인되었음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된 작업은 큐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에서 제거하고 해당 작업을 수행해요. 결국에는 이제 약간 2PC 두 단계 커밋 프로토콜에서 선제적 메시지 기록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논리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메시지를 보내고 전에 기록하고 보내기 전에 기록을 하고 합의가 되면 작업이 진행된다. 한마디로 레플리케이션에 해당 작업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작업이 완료를 다 시킨다. 뭐 이런 데이비의 마스터에 그런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레플리카에도 반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병행 갱신 문제 해결인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은행 예제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돈을 보내고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를 먼저 지급하고 돈을 보내야 되는데 돈을 보내서 거기서 퍼센트로 더 해버리니까 이자가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번 영상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벤트에 대한 순서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은행과 그런 예제를 들었는데 서울은행 P1 아까 위에 P1 PC 예제를 볼게요. P2 C2로 둘 다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P의 입금 이벤트, 그다음에 P2의 이자 이벤트 경우에서 이제 램포트 시간 값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P1의 카운터가 먼저 증가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서울 이벤트가 먼저 발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10,000원에서 1,000원을 입금하고 1%의 예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대값이 1,110원이에요.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P2 먼저 지급되어야 한다면은 그럼 P2를 올려주면은 이자는 11,000원이 되겠죠. 1% 100원을 11,000 받고 그다음 11,110원이 되겠죠. 이게 11,110원인가? 잠시만요. 그렇네. 이게 11,110원이고 여기서는 11,1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기대값이 아니라 조정값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한 이 과정에선 어떤 절대 시간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순서만 유지하게 됩니다. 순서만 유지하면 된다. 결국엔 램포트 시계와 다르게 벡터 시계라는 개념도 이제 또 존재를 하거든요. 램포트 말고 그다음에 벡터라는 것도 존재를 하는데 똑같아요. 각 노드에 대한 타임스탬프가 그러니까 단일 변수가 아니라
벡터라는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스칼라와 벡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스칼라 값인지 벡터 값인지 이거에 대한 차이지 동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의 순서를 보장하기 위함인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램포트 시계를 활용을 해서 그런 분산 시스템에서 논리적 시계를 활용해 작업의 순서를 유지해보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